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IT 전문회사 현대 ITN의 윤성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그룹 통합 멤버십에서 그 IT 운영 팀장을 담당하고 있고, 먼저 그 AWS 서밋에서 그 당사의 구축 사례를 발표하도록 도와주신 AWS 코리아에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지난해 당사에서 구축 진행하였던 AWS를 활용한 DW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이번 프로젝트의 실제 서비스인 현대백화점 H포인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AWS 도입이 된 배경과 구축 과정, 그리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축 이후 담당자가 느꼈던 좀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과제로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H포인트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통합 멤버십 제도입니다. 이미 2000대 초반에 동업계에서 관련 사업을 먼저 진행해서 어느 정도 성숙된 시장이었지만, 실제로 고객의 활동을 분석하고 개인에게 맞춤 혜택을 제공한 것은 모바일 기술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2010년대 중반부터였다고 당사는 판단하여 그동안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그룹 통합 멤버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룹 내부적으로는 그 회원이나 포인트 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신규 사업이 확장하고 있는 시기라 통합 멤버십 제도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룹의 회원을 통합하고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 경험 강화, 계열사 시너지 확대 및 신규 사업 지원이라는 목표로 2017년 8월 현대백화점 그룹 통합 멤버십인 H포인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H포인트는 그 모바일 앱과 온라인 통합 아이디로 운영되는 멤버십 제도로서 별도의 멤버십 카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대백화점 카드 또는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H포인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홈페이지, H몰, 그다음에 더현대.com, 한섬 온라인 면세점 등 그룹의 온라인 사이트에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하나의 아이디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H포인트의 컨셉은 관계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차별점은 함께할수록 더욱 커지는 즐거움이라는 컨셉으로 2명 이상 함께 참여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구매로 얻는 혜택보다 모바일을 통해 H포인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H포인트는 가입 편의성 제공 및 마케팅 차별 요소 구현 등 고객 중심적 사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H포인트는 생활문화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멤버십으로서 그룹 내 30여 개의 브랜드, 10여 개의 포인트 및 혜택 제휴사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입된 회원들을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백화점 고객보다 다소 젊은 30, 40대 구매력이 높은 여성 고객들로 대다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19년 3월 기준의 운영 지표를 살펴보면 가입 회원 530만 명, 앱 가입자 200만 명, 적립 포인트는 누계 기준으로 약 300억 포인트 정도가 쌓여 있으며, 사용 포인트는 200억 포인트로서 약 60% 정도 소진 처리되고 있습니다. 앱 사용은 일평균 10만 명, 월평균 40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오픈한 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포인트의 로드맵입니다. 1단계에서는 통합 멤버십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운영 시스템과 분석 시스템을 분리하여 구축 진행을 하였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1단계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단계는 2020년까지 멤버십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공격적 확장 전략을 펼칠 예정에 있으며, 3단계는 2022년까지 1000만 가입 회원을 목표를 달성하여 그룹의 최대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그룹 디지털 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H포인트의 중장기적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H포인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저희가 AWS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클라우드로 도입하게 된 사유는 멤버십 특성상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업무에 유연하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17년에 운영 시스템이 오픈하였기 때문에 초기 이가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담 IT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프레미스 방식의 DW 구축 시 전용 장비의 구매, 하드웨어 관리, 4, 5년 단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엔드오버 서비스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초기에 4, 5년을 예측하여 큰 장비를 구매하다 보면 과도한 투자비가 발생할 수 있어 필요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늘려갈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하여 성능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자체적인 POC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당사뿐만 아니라 그룹 내부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라 더더욱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클라우드 업체 중 AWS를 선정한 이유는 관리형 DWDB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사례가 있는 경우는 그 당시 AWS가 유일했고 S3라고 하는 법령 저장 장치를 활용 시 좀 더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W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타 클라우드 서비스와 달리 우수한 파트너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AWS를 선택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 사례 중심의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WS를 선택한 또 다른 사유 중에 하나는 DW 전용 DB인 레드시프트에 있습니다. 일단 필요시 빠르게 확장 가능한 구조이고 성능적으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컬럼 기반의 스토리지와 높은 데이터 압축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압축률은 표에서 보듯이 운영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 50% 이상의 압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시프트는 목적이 속도냐 저장량에 따라 노드 타입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 최적화를 위해 135년 단위의 예약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업은 자동 백업이 가능하며 하드웨어가 없음에 따라 하드웨어 관련된 장애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관리 툴 없이도 AWS 콘솔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과 콘솔 내 어드바이스 기능을 활용 시 최적화에 필요한 권장사항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용, 성능, 편의성 등의 이점이 AWS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프로젝트는 작년 초 클라우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POC를 수행하고 나서 6월부터 7개월 동안 AWS 기반의 DW 구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총 3가지 영역별로 진행됐습니다. 일단 DW 관련 시스템을 위한 전용 VPC를 구성하고 각 참여사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작업과 데이터 적재를 위한 DW 환경 구축 및 실제 데이터 적재를 위한 ETL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BI 관련 개발 및 통계 분석을 위한 파이썬 환경 구축 작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ETL과 BI 솔루션을 AWS 서비스가 아니라 서드 파티 솔루션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범위입니다. 먼저 레드시프트 DB 부분에서는 데이터 사용 목적에 따라 ODS와 DW 스키마를 분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적재 작업은 ETL 솔루션인 데이터 스테이지를 EC2에 설치하여 IDC에 위치한 참여사 및 통합 멤버십 운영 데이터를 메일 또는 준실시간 형태로 적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1차적으로 S3에 적재 후 카피 명령을 통해 레드시프트의 ODS 영역으로 전달되게 하였고, 전달된 데이터는 분석 목적에 따라 개별 마트에 요약 정제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적재된 데이터는 EC2에 설치된 BI 솔루션인 MSTR을 통해 정형, 비정형, 대시보드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고, 요약 집계된 DW 데이터는 캠페인 시스템과 통계 분석 시스템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구축된 AWS와 IDC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AWS와 IDC 간은 VPN으로 구성하였고, 서드파티 솔루션은 AWS 내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ETL 서버는 단일 인스턴스로 구성하였고, BI 서버는 2대에 구성하여 L4 역할을 하는 ELB를 통하여 이중화하였습니다. 그리고 BI 솔루션의 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버 간 저장 장치 공유가 가능한 EFS 서비스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 주피터 노트북을 BI 서버에 설치하여 통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DW 데이터의 백업은 S3를 통해 자동 백업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레드시프트의 언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S3에 적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AWS 전체의 서비스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와치를 활용하여 대시보드 형태로 한 곳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사전에 설정된 인계치에 도달 시 람다와 SNS 알람을 통하여 긴급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베스천 서버를 별도로 두고 터널링을 통해서 AWS 내부에 있는 EC2와 레드시프트, RD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VPC 내부에서 외부로의 접근은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고려사항입니다. 일단 레드시프트 사이징 시에는 전체 사이즈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쿼리 수행 시 내부적으로 임시 테이블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필요하며, 특히 분산키가 특정 키의 특정 노드에 집중되지 않도록 테이블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드 파티 솔루션을 도입 시에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단 수집할 원천 데이터가 한글인 경우 UTF-8로 변환이 가능해야지만 레드시프트의 적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AWS가 보유한 ETL 툴인 글루의 경우 검토 당시 국내에는 아직 런칭이 되지 않았으며 AWS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BI 툴인 퀵사이트의 경우 비정형 분석에 한계가 있어 이미 당사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MSTR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AW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반드시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파트너사를 잘 선택하게 되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두는 것보다 초기에는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레벨별로 지원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범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입 전에 파트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 효과입니다. 5년간 총 비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초기에 적은 사이즈로 운영하다가 연차별로 사이즈업하는 형식으로 운영비를 산정했을 때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하여 30% 이상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EC2, 레드시프트, RDS의 경우 예약 인스턴스 방식을 적용하여 더 비용 최적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형 서비스 도입에 따라 서버 관리 업무가 최소화됐다는 점과 별도의 하드웨어 관리가 없음에 따라 적은 인력으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빠른 확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DWDB 노드 정설 시, 신규 이미지 확장 시, 그리고 신규 서비스 런칭 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관련 서비스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멤버십의 핵심 기능인 다양한 유형의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한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시나리오 기반, 위치 기반 마케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를 좀 더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DW 구성 중 ODS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데이터 적재를 ODS와 DW 영역 모두를 레드시프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AWS 코리아에서 ODS 영역을 글루를 활용하여 S3에 파켓 형태로 1차적으로 적재하고 빈번히 사용되는 직계성 데이터만 레드시프트로 적재 시 사용 공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제안을 하였지만 비용과 성능 향상을 예측할 수 없어 전통적인 방식의 DW 구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안정화 이후 최적화를 위해 이 방법도 고민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정보 수집 동의한 고객의 실시간 트래픽 관련하여 현재는 IDC의 WAS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지만 키네시스와 람다를 연계하여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서브리스트 방식의 실시간 서비스 구성 시 기존 운영 시스템의 부하를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개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일 수도 있는데 멤버십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방식의 고객 서비스를 개발 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스터디할 예정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후 느낀 점은 클라우드 구축 방식이 일반 구축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많은 IT 서비스들이 AWS 클라우드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 시나 또는 초기 투자비에 리스크가 있다면 클라우드를 먼저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